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이자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활동가 대담 다시 쓰는 시민사회 배제되지 않을 권리의 진행을 맡은 민주주의기술학교 김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의 수어 통역은 한국청각장애 여성회 이금란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담은 현재 라이브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부터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한 1,300명 가까이 지금 이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동안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옆에 질문하기 코너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담 출연진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스트 질문에는 선물을 또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어떤 선물이 이렇게 전달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덧 거의 1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자케오 신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재난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활동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또 실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네 분의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또 이 순서는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질문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활동가 대담을 함께 할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본인 소개를 돌아가면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업 기간 동안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리틀 생활자의 박은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함께 만들고 있는 양지혜고요. 위티는 스쿨미투 운동을 계기로 미성숙하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여겨져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변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변재원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 라는 강력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장애인 운동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일하는 박래군입니다. 저희 인권재단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인권단체들 재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러 다니고 그래서 저 지원을 좀 더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네 분의 우리 활동가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다가 이름 뒤에 그냥 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은미님, 지혜님, 재원님, 그리고 레군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세션 전에 총 10분의 연사분들의 그런 발표를 같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셨을지 조금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요. 레군님은 혹시 어떤 분? 예, 뭐 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공부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했던 반다나 시바님을 저는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도 이렇게 공존해서 살고 평등하게 살고 잘 살아야 되지만 이제 재난의 시대를 맞아서 이 자연과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공존해 갈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지구를 같이 살리면서 이 속에서 사람이 살 건가를 같이 던져주는 그런 화두를 던져서 그걸 꼽았습니다. 아, 네.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네, 저는 랄라님의 강연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뭐 손을 건네는 것 혹은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했었고 그것이 만든 사회적 관계가 만든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 자체가 뭔가 경제 위기, 국가 위기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표현됐었는데 사실 그 안에 본질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위기, 특히 소수자들의 위기겠구나 싶어서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두 분의 우리 활동가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연사들의 이야기들이 좀 인상 깊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또 각자의 의견들을 많은 질문으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10분의 연사들의 이야기는 또 우리 시민사회에 던지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네 분 활동가분들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민사회 이야기로 지금 올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레군님부터 올해 어떠셨는지. 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제 갑자기 터지고 그러면서 인권 활동가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권 단체들. 그 중에 이제 올해 대구에서 막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막 번져 나갈 때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장애인들을 또 누군가 옆에 곁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한 게 인권 활동가들이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5월 달 이후에 5월 연휴 직후에 또다시 또 한번 확산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성소수자들이 막 이렇게 비난받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성소수자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가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이 차별과 혐오에 누구든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또 갖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위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떠셨어요? 코로나 같이 겪어가면서 단체 활동하시면서 어려움들은 없으셨을지? 위티 같은 경우엔 주로 청소년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 보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 많이 이해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집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면서 이들이 경험해야 했던 뭔가 공적인 존재로의 공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지점들도 되게 좀 컸던 것 같고 또 엠번방 사건 이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좀 여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단체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서울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면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 온라인 모임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교류의 한계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재원님은 올해 좀 어떠셨어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가 한 줄 평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없이 배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시설 안, 시설 밖 저희는 이렇게 나누는데요. 시설 안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제 100명 이상의 환자가 이제 정신장애인 입소자가 이제 집단 확진 받았고 7명 가량 분이 그 안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 안에서의 집단 확진 사례가 청도대남병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에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여주 라파엘의 집 등 이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뭔가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어지는 신체적 약자라고 불리어지는 장애인들에게 더 없이 잔인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 바깥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까 레구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활동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끊겼습니다. 이것이 사실 국가의 영역인데요. 국가가 비장애인 시민들을 우선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방역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장애인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고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이 그 공백을 메꾸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 단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권단체가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니트 생활자들은 올해 좀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저희에 대한 활동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활동한 지도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업기간에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심리적으로 무기력함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이 무업기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니트족이라고도 부르고 백수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을 어떤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무업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니트 컴퍼니라고 이제 가상의 회사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업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가지지 못하는 것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불규칙한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장을 열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니트 컴퍼니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버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업 기간에 접어들면서 어떤 저희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질문들을 이제 받게 돼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두 가지의 한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좀 말씀드려봐도 되나요? 네네. 말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두 가지가 너희 활동은 그래 알겠는데 지속 가능하냐, 수익 구조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가 현재 이미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단법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후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금의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후원이라는 이미지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 이미지가 저희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후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일단 한 가지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백수고 니트족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라는 이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너희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참여자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과 지표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여기 선배님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후원이나 재정 구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부분은 아마 레구님과 재원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 주로 이제 동정과 시에 뭐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뭐 이런 식의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넘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시민 사회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후원, 기부 이런 것들이 동정과 시에서 벗어나서 좀 그 가치 그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를 좀 따져보면서 후원도 하고 기부를 해가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도 만들어가고 또 어쩌면 시민들이 더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우리가 새롭고 처음 접하니까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새로운 또 시도를 또 해보는 게 또 시민사회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그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청년들이 그렇게 좌절감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 너무 좋은 가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후원하고 기부하는 거 이렇게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원님. 네, 아까 레구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후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어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장애인을 위한 후원이냐, 장애인 운동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후원이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요. 아까 이러한 단어가 나왔었죠. 동정과 시혜. 동정과 시혜를 위한 기부라면 사실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협력을 위한 연대로서의 후원이라면 그것이 굉장히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임의단체이고 지금 엊그저께 13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 행사 제목이 잘 들어가는데요. 투쟁하고 13, 차별에 저항하고 13주년이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차별에 저항하고 싶다는 저희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후원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MPO 컨퍼런스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 후원에 대한 고민, 특히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연대의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설정을 어떻게 좀 더 예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은미님께 좀 도움이 되는 네, 나오기 잘했네요. 네. 또 이 이야기들이 우리 또 함께 지금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활동가 분들에게도 좀 울림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금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후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후원을 고민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지속 가능한 이런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사회의 이런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방금 저희 이야기 나왔는데요. 연대, 연결, 협력 이런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연결, 연대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조금 활동가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지혜님 혹시 2020년의 연결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후원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건 되게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연결되어 있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일이 뭘까라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청소년분들은 돈을 안 내시고 비청소년분들은 돈을 내셔라라는 단체여서 이 청소년 운동이 왜 비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운동인지 설명하는 과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연결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까?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은 어디까지 들을 수 있나 하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페미니즘 운동이나 청소년 운동이 듣지 못했던 특수하고 교차적인 억압의 지점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요즘에는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많이 유창하게 말하고 똑똑해지고 전문적이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요새는 어떤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활동에 잘 담겨질 수 있냐가 되게 핵심적인 가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연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이 차이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게 하는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2021년의 연결이라는 건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민사회가 얼마나 들을 수 있냐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구님 혹시 실례가 아니면 지금 활동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제 인권운동원 33년 차. 아, 네, 33년. 네. 오래된 활동가라서. 네네네. 그런데 또 2020년에 또 연결 연대는 또 우리 33년 차 활동가 레구님에게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올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그동안에 이제 감춰졌던 거, 또 드러내지 않았던 거, 삭제됐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게 있었어요. 올해 이제 2월 초에 영화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거든요. 그 2월 달이에요. 한참 된 오래전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저랬는데 그때 사실 기생충이 불편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저들이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 간에 다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감염병을 또 전파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감염당할 수도 있고 뭐 등등도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저 사람이 나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서로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드러내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시민사회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줌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영상 회의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고 영상 강의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저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되게 많이 배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60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60인데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많이 빨리빨리 익숙해져요. 자, 이런 것도 사실 새로운 부분들이죠. 예전엔 같이 모여서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이제 그걸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줌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떻든 연결하려고 서로가 연결하고 같이 토론하려고 했다.
아주 어려운 길들을 계속 찾아왔던 거 이런 게 아닌가. 아까 전지현 교수님이 우리가 다시 광장에 모일 수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결은 된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로 또 연결은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소통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광장에 모이고 싶고 공연장에 모이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 또 가고 싶고 거기서 뭐 지식만 배우고 이런 것만은 아니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했던 그런 한 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 시민사회는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지혜님과 레구님 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이게 어떤 맥락인가 하면 저는 종적 연결이 있고 횡적 연결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레구님과 같이 87년도 우리가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시작됐던 시민단체와 2020년에 활동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오래된 단체의 새로운 활동가입니다. 장애인 운동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운동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88년도에 장애인복지법 투쟁부터 시작된 활동인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87년도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을 2020년에는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에 대한 종적 연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횡적 연결은 내가 장애인 운동을 하지만 페미니즘 운동, 그리고 돌봄 여성을 위한 운동, 노인 운동, 아동 운동과 어떻게 횡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 운동, 플랫폼 노동 운동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위아래의 연결 그리고 양옆의 연결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들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좀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고민들도 같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같이 함께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대담의 주제가 다시 쓰는 시민사회인데요. 이 하얀 도화지 위에 같이 좀 스케치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사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활동가 개인의 그런 실천해야 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현장 질문으로 이 시민 개개인 우리 함께하는 시민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문도 같이 올라왔는데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또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단체나 활동가로서 내가 이 다시 쓰는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미님. 네. 네. 요즘 사회는 되게 뭔가 모든 것이 다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그리고 정상이냐 아니냐를 되게 많이 따지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상성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사회에서는 되게 몰아치고 뭔가 비정상이라고 바라보고 약간 이렇게 뭔가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되게 많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 무업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데 저희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정상성이라는 게 과연 뭔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들이 정상이라 할 수 있는지 비정상이라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다. 과연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일단 소소하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올려주신 질문을 보면서는 그것을 시민 개개인의 몫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은 아닐까? 이 코로나 팬데믹의 극복이라는 어떤 자기 극복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과제는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좀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코로나 이후에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서로를 경계하는 것으로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서로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고 적대해야 될 존재로서 구분하게 하는 어떤 문화들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를테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에티켓이 되는
사회, 그리고 서로의 신원을 만날 때 처음부터 환대하기보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해지는 사회, 그리고 그런 절차들에 익숙해지는 시민들이 분명히 저는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사실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도 그동안 좀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 여성을 제외한 다른 그룹들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생각들이 많이 좀 퍼지게 됐었고, 그래서 여성이 경험하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성들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담론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라는 것이 연결과 연대를 가로막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을까?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손을 잡을 때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억압과 나의 억압이 연결되어서 사실 복합적인 억압의 구조로서 펼쳐져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누군가 누구를 돕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고 분명히 이 위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이나 우리도 그 위기를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 되어버렸네요. 아이고.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하려면 실천 이전에 탐색의 단계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고민하고 행동을 하게 되겠죠. 저는 지금 적어도 2020년 10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탐색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왜 내 주변에 장애인이 없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었지? 왜 우리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게 뭐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러한 질문들, 탐색의 단계가 저는 2020년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인식이라고도 보고요. 그 인식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분명히 실천의 길이 생길 거라고 또 보는데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이렇게 길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붙였던 적이 있어요.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연대 강화. 보통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리두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는 있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저와 혜미님이, 저와 레구님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우리가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서로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안녕하신가요? 물을 수 있는 어떤 그 탐색의 기간이 지금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좀 되게 요즘에 걱정이 많은데요. 인권 활동가들이 비슷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집회 시위도 못하게 하고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행정명령을 통한 임시조처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질까?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코로나 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조처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이걸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면서도 이게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걱정인 거고요. 또 여기에 아까도 좀 그 강연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좀 벗어나기만 하면 엄청난 비난을 좀 쏟거든요. 물론 지난번 8월달에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거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조심해가면서 하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집회 시위 자유 같은 것들을 확보해 줄 것인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빅브라더의 국가 이렇게 가는 걸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연대할 수 있는 거 요즘에 되게 중요한 적일 수 있는데요. 저기 국회에 가면 국민동의청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거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국민동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찾아서 좀 해주는 겁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2가지 그 국민동의 청원에도 해주고 전태일 3법 하자고 하는 거기에도 같이 좀 관심 갖고 해주고 요즘에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된 낙태죄 폐지 법안도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같이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연대해가는 어떤 의식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간다면 코로나 블루도 같이 극복해가지 않냐. 내가 이렇게 남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서 행동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또 관심 갖고 또 행동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네 분 모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날 일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될 거고 또 나아질 거라고 믿고 이렇게 또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실은 코로나가 더 이게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완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을 때 단체 차원에서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으신 활동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춰두고 있거나 잠시 쉬어가고 있는 활동 뭐 이런 것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활동들 계획하고 계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 듣고 싶어요. 네. 저희는 사실 뭐 활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코로나가 오긴 했었는데 온라인 활동을 또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뭐 타격이 있었거나, 초기니까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되게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되게 삶의 모습이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저희가 만나는 청년 니트들을 보면 다 같은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다 대기업에 가고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치열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그렇게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야. 근데 코로나 시기가 왔고 이제 그게 되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간다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그게 표준화된 일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일일지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고 싶은 일은 현재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 이제 위주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다면 이제 타 지역에도 이제 그런 저희 니트 컴퍼니 활동들을 좀 많은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또 니트 생활자 네. 니트 컴퍼니 사업 계획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혜님은 네. 네, 저희 사실 코로나가 있었지만 올해 진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활동 중에 경계 넘기 프로젝트라는 활동이 있거든요. 이건 스쿨미투 이후에 그리고 엠번방 이후에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시작될 수 있어야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서 1020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페미니즘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 참여자를 섭외하고 만나러 가는 기획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지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누구랑 같이 하자고 할지 이게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코로나가 없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청소년 인권 관점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페미니즘 교육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건 잠깐 코로나 잠잠할 때 손정우 규탄하는 집회를 페미니즘 운동에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우리의 일상이 그것을 소리치고 나누기에 너무 좀 부족했던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낙태죄도 그렇고 엠번방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스쳐갔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슬픔의 경험으로만 남기거나 절망으로만 남기지 않고 분노하고 바꿔냈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그런 집회나 만나서 소리치는 현장들을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앞서 두 분보단 조금 딱딱한 목표일 수 있는데 중형 저상버스 많이 만드는 투쟁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중형 저상버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마을버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새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무엇냐면요. 저 서대문 01버스 타고 매일 집 밖을 나오는데요. 그 버스가 새 거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버스를 한 대 사면 한 10년 굴리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가 계단인 거야. 근데 서울시에 있는 많은 마을버스, 아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임산부 이를 구할 수 없을수록 마을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지면 마을버스 타고 오가는 지역에 살게 되죠. 그런데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을버스 타다가 넘어지는 거 한두 건이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은 마을버스 탑승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계단이 있는 마을버스가 여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번호판 새 거 달아가지고 달릴 때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2030년까지는 저 차가 또 달리겠구나. 그럼 내 투쟁은 2030년 이후에 되는 건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마을버스 못 타면 앞으로 10년 어떻게 지내지?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서울시가 이동 편의 수단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금 감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응한다고 기존의 예산이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만 코로나가 나아진다면 마을버스, 저상버스 넣어달라고 많이 좀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 글쎄요. 코로나 끝나면 어떨까요? 아마 이제 이 비대면 회의라든지 비대면 활동이 상당히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달이나 이제 택배 이런 부분들이 또 정말 정상적인 어떤 당연한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려진 그런 노동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묻힐까봐 또 걱정이죠.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전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소비하고 그 플라스틱 쓰고 해서 쓰레기산 잔뜩 싸는 이런 거잖아요. 또 코로나 때 그게 더 심해졌고 이런 걸로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연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후 위기와 연결되는 이런 활동들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것이 중단되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이 더 빨라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차별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저 차별금지법 국회가 제정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차별과 금지 또 이런 혐오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만들어가는 그런 내일이겠죠. 예. 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네 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또 이 지금 대담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뤄질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의 순서인데요. 미리 하나의 질문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모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는 그런 하나의 질문들을 함께 좀 나눠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이 어떤 질문을 시민사회와 우리 사회에 던지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이제 니트 생활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활동가 중에 아퐁이라는 친구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굉장히 저로 하여금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밟고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까지 다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서야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외면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가지고 그걸 경험해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나 문제를 알 수 있으려면 일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으로 저희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밟고 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네, 좋겠습니다. 지혜님. 네. 말씀 주신 것이 좀 이렇게 재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금을 바라보는 일, 현황을 바라보는 일에서도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져온 질문은 위티에서 조직 문화를 고민하면서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공동체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좀 불평등과 차별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단일한 국가 공동체의 국민이었다는 의식이 좀 더 깨어지고 되게 더 세부적이고 면밀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면에서의 관계들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공동체성을 어떻게 구축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가 좀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에서 이 질문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는 사실 시민사회에서 말해온 그동안의 공동체가 과연 건강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성 혹은 청소년 혹은 페미니스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사회나 대안적 공동체에 진입했었고 그 속에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게 넘어가야 한다라거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인해 줄 수 있다라거나 이런 방식의 좀 소수자에 대한 폭력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로 시민사회를 쓴다면 그 시민사회를 쓰는 것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배제 없이 이것을 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페미니즘 운동 내부에서도 앞서 말했었던 뭐 숙명로드 트랜스젠더 입학 관련 논쟁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성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타자를 소거해야 된다는 이 믿음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좀 우리는 무엇으로 공동체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는 무엇으로 공동체인가요? 네, 재원님.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하는 순간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걸 느꼈는데 니트족, 우리 사회가 백수라고 그냥 부르고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가짜 컴퍼니, 니트 컴퍼니를 만들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할 일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하거든요. 청소년 페미니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청소년, 우리는 청소년의 문제, 여성의 문제 서로 그냥 다른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여성 청소년이기 때문에 느끼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느낄 때 하는데요.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장애인의 문제는 비교적 앞에 두 사례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어려움과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다고 느끼지만 제 목표는 늘 같습니다. 여러분께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관념으로 들어가는 게 제 활동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활동이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 세 분의 질문을 좀 들으면서 레군님의 질문도 듣고 싶지만 질문 말고 다른 걸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활동가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혹은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더 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민주화 이후에 이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에서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비중들이 더 이제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국가의 그런 어떤 공권력이나 이런 힘들이 갑자기 강화가 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광장에서의 저희가 집회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좀 할게요. 사실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해가는 사회가 굉장히 불행한 사회라는 것은 우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상당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권력들을 감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권력이 행하는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하면서 또 견인을 해가기도 해야 되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국가 주도로 모든 게 가고 또 어떤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명령으로 임시조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할 수도 없고 지적해봤자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워낙 지금 다급한 상황들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임시조처로 끝나야 되지. 지금이라도 거기서 점검해서 문제되는 점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이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시민사회이거든요. 근데 시민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또 끌어내는 역할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이 생중계도 보고 있고 또 이거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 하는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시민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고민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마술 같은 용어에 이제 이렇게 홀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K방역이라고 하지만 공공의료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K방역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잘 말궈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의료진의 그 헌신 위해서만 이거를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이걸 통해서 드러난 거, 우리가 공공의료가 엄청 취약하구나라고 하는 거였으면 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지금 너무 시장에 너무 내맡겨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경쟁과 효율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어요. 1년에 15,000명이 죽어가는데 자살하는 사람만, 이것도 당연하고, 산업 현장에서 1년이면 2,400명이 죽는데 이것도 당연하고, 이 당연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안전하게 일하고 또 그런 그 행복을 또 추구해 갈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 해야 될 거, 도구라고 이제 얘기한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으려면, 지금 저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 시민사회가 현안 해결에 너무 급급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책이 만들었고, 그 많은 대책이가 지금 자기가 만든 대책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단체가 가입해 있는 대책이 몇 개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대책의 활동을 좀 지향하자. 너무 이제 앞에 있는 현안만 보고 했으니까. 아까 좀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전 2020년에 기후 위기와 이런 재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먼저 학습하고 공동의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자. 그걸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제안하고 또 수용하고 이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우리 학습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뭐 이거 등등등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잖아요. 그럼 활동가가 소진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럼 시민사회가 또 약화되고, 그러면 시민사회 전체가 또 약화되고, 그러면 국가 주도성을 또 견제하지 못하고, 또 시장이 또 주도하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설의 불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민단체에 있는 활동가들일수록에 자기 분야 또 자기가 하는 그 역할 좀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망해가고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학습과 토론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저희 함께 이 지금 대담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온라인에서 온 질문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충분한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의 지혜로 저희가 같이 답을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벌써 예정된 시간이 이게 넘겨버렸더라고요. 근데 말씀들을 들으면서 같이 조금 이렇게 고민들도 나누는 시간들로서 그래도 조금 의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컨퍼런스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내년에는 상시적인 포럼으로 이런 질문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포럼 형태로 저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 이야기들, 질문들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 함께 이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이 고민들을 우리 또 현장에서 함께 계속 나눠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 NPO 지원센터 정라나 센터장의 인사 말씀 들으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